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유림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아침마다 도파민 29일째 되는 날이네요. 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책입니다. 마음의 기술, 신경과학 박사이면서 정신과 의사시고 병원의 뇌연구소에 근무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인지행동치료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심리학자이면서 심리치료사가 기분장애센터에서 근무하시면서 이 두 분이 오랫동안 임상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정말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읽으라고 권해드렸죠. 오늘은 211페이지에 행복 추구라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펼쳐놓고 보시면 더 좋을 겁니다. 심리학은 주로 정신질환을 이해하고 그 치료법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연구는 대개 질병의 원인과 환자의 경험, 그리고 장애의 작용 및 그 치료 과정에 초점을 둔다. 긍정 심리학은 일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이유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이 사용하는 수단이 무엇인지를 연구한다. 난관에 닥쳐도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장애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빠르게 회복하는가? 중요한 부분을 뜨문뜨문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긍정 심리학 기법들을 개발해 목록으로 만들었다. 첫 번째, 자신을 의식한다. 당신의 강점과 재능 그리고 잠재력은 무엇인가? 어떤 자원을 활용하여 행동으로 옮기는가?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며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두 번째, 감정과 스트레스를 조절해라. 이런 능력은 마음 챙김, 감정 수용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효과적으로 소통한다. 갈등을 참거나 침묵하면 안 된다. 소통은 자기 주장과 연관이 있다. 네 번째, 삶의 의미를 부여해라. 삶의 목표와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고민해라. 다섯 번째, 영양가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유지해라. 여섯 번째,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능력을 갖춰라. 예를 들어 취미나 열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악기를 배운다거나 목공과 같은 수작업, 외국어 또는 소프트웨어 학습, 정원 가꾸기 등 어떤 활동이라도 상관없다. 스스로 선택한 기호에 맞는 개인 활동은 모두 기쁨을 주고 능력과 노하우가 쌓인다는 느낌을 들게 한다. 그에 따라 자존감과 유연도 성장한다. 다수의 심리학자에 따르면 불행을 피하고 기쁨만 추구하려고 할수록 안정적이지도 않고 행복도 지속되지 않는다고 한다. 더욱이 행복한 순간을 멈추지 않고 지속하려는 욕구는 불안, 좌절, 분노,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향한 질투를 유발한다. 기쁨만을 광적으로 쫓으면 기대가 충족되지 않거나 무언가가 일상화될 때 만성적인 불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찾으려고 한다. 행복 추구의 이러한 역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첫 번째 훈련은 정말 좋아하는 활동을 때로는 잠시 미뤄두는 것이다. 그러면 습관화 효과가 없어져서 그 활동을 할 때 새롭게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뇌는 반복되는 모든 것에 익숙해진다. 일부 활동이나 음식을 지나치게 만끽하면 그 즐거움을 잃게 된다. 희소할수록 특별해진다. 좋아하는 시리즈물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다면 보고 싶은 마음이 커도 한 번에 전부 보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좋다. 좋아하는 시리즈물을 보면서 동시에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피하도록 하라. 좋아하는 일들을 동시에 하지 말고 한 번에 한 가지씩 하자. 동시에 함으로써 즐거움을 낭비하지 말자. 소비와 오락은 일시적인 즐거움을 제공하는 반면 타인과 함께하는 활동, 자신의 성장을 느끼는 순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상황 등은
더 깊고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준다. 실제로 악기를 배우는 과정은 지속적인 즐거움을 주며 학습과 진보의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아 실현을 증진하고 자존감도 높인다. 중요한 것은 명문대학 학위나 자격증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의미 있고 성취감을 주며 즐거움을 주는 영역에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차분히 자신의 열정을 탐구하고 그 열정에 시간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는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재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긍정심리학이란 긍정이란 표현이 더해졌는데도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영원한 행복은 자신을 가두는 함정일 수 있다.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마법의 주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유지하면 뇌에 도움이 되는 일상적인 활동은 존재한다. 이는 특히 뇌가 재편성되는 데 효과적이다. 실제로 뇌는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반면에 즐거운 것들을 고려하는 프로그램은 탑재되어 있지 않다. 뇌는 긍정적인 사건을 무시하고 그 중요성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삶이 부정적인 상황 또는 최소한 중립적인 상황의 연속이라는 인상을 쌓아간다. 그런데 뇌가 건강하게 작동하려면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하므로 이런 생각은 해롭다.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릴 때 뇌는 행복감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3가지 긍정적인 감정이 1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상쇄한다고 한다. 대단하다, 그죠? 따라서 뇌가 균형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현재 삶에서 일어나고 있거나 과거에 일어났던 긍정적인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다. 3번째 훈련은 최근 24시간 동안 일어났던 긍정적인 일 5가지를 하루에 한 번씩 천천히 떠올려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날 있었던 사건을 다음날 아침에 생각해 보거나 당일의 일을 밤에 상기해 보는 것이다. 훈련이 단순하고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이 그렇듯 인내가 필요하다. 몇 주 동안 매일 훈련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훈련을 시작하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휴대전화 알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훈련을 습관적으로 잘 할 수 있다. 4번째, 훈련은 매일 5분씩 행복하고 재미있으며 기뻤던 기억을 회상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기억을 영화처럼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다시 한번 만끽한다. 그런 기억은 아주 많을 것이고 기억일 뿐이니 돈도 들지 않는다. 기분도 즐겁고 뇌에도 좋은 훈련이다. 침대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면 몇 분간 이 훈련을 시도해보자. 스트레스 상황이 닥치거나 자신의 역량과 재능에 의구심이 드는 경우에도 이런 회상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평소보다 뛰어났고 최선을 다했으며 성공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다. 가족, 친구, 동료, 연인 등 애정 어린 관계는 뇌를 활발하게 한다. 정서적 관계는 우리를 함양하며 관계를 키워갈수록 더욱 이득이 되어 돌아온다. 애정과 사회적 관계, 정서적 관계를 키우면 긍정적인 감정이 커지고 그에 따라 뇌에 이로운 영향을 미친다. 가까운 사람을 돕거나 사회봉사와 기부를 통해 애정과 감사를 표시하는 관계를 발전시키자. 5번째 훈련은 당신에게 항상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좋다. 스트레스, 우울, 불안, 슬픔, 자기 회의 때문에 어려운 순간이 오면 눈을 감고 그 사람과 포옹하는 상상을 해보자. 그 사람이 어려운 현재 상황이나 자기 회의 순간을 이겨내도록 당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조언을 해줄지 생각해 본다. 더불어 사랑하는 사람을 꼭 껴안는 상상을 해보자. 말보다 촉감이 더욱 강렬하므로 껴안는 행위는 영유아 때부터 유전의 자양분이 된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며 그들이 중요한 사람임을 알리도록 노력하라.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함으로써 당신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타인이 만족하는 것을 보면서 당신 역시 강렬한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일부 연구자들이 40개 국가에서 15만 명의 응답을 분석하여 행복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치들을 정리했습니다. 보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가치는 친절, 정직, 감사, 열린 마음이었고
행복과 연관성이 높은 가치는 희망, 활력, 감사, 호기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통적인 게 감사다, 그죠? 이제 6번째 훈련을 살펴보자. 인정받았다는 감정이 들었던 5가지 사건들을 매주 한 번씩 적어본다. 행동이든 도움이든 친절함이든 상관없다. 자신을 위해 써보는 것이다. 관련된 사람에게 쪽지를 보내는 것도 좋다. 우리를 둘러싼 채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부정성을 없애는 것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남을 비판하고 욕하거나 비아냥거리고 악랄한 농담으로 친구를 놀리거나 독설을 내뱉거나 악의로 타인을 비판하여 자존감을 높이는 등 모두 뇌에 이롭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성장을 방해한다. 텔레비전에는 우리가 가진 관음증적이고 악의적인 면에 기대어 남을 비하하며 웃기는 장면이 종종 나온다. 이런 부정적인 것에 순응하는 분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 오늘 좀 많이 길었죠.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정말 좋아하는 활동을 때로 잠시 미뤄두라. 두 번째는 차분히 자신의 열정을 탐구하고 그 열정에 시간을 투자할 계획을 세워라. 세 번째는 최근 24시간 동안 일어났던 긍정적인 일 5가지를 하루에 한 번씩 천천히 떠올려 보아라. 네 번째는 매일 5분씩 행복하고 재미있으며 기뻤던 기억을 회상하라. 5번째는 당신에게 항상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라. 6번째는 인정받았다는 감정이 들었던 5가지 사건들을 매주 한 번씩 적어봐라. 여러분, 한번 실천해 봅시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 아침 긍정 화근 1. 나는 다시 건강한 상태로 기적적으로 좋아졌다. 두 번째, 이 내용을 책으로 썼더니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세 번째, 우리 환우분들도 이 책을 보고 따라 하셔서 몸과 마음이 원래 건강한 상태로 돌아왔다. 네 번째, 파킨슨 관련 의료 관계자들로부터 매일 한 건 이상 강의 요청이 왔다. 다섯 번째, 파킨슨뿐만 아니라 마음이 힘든 노인에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인기 강사 섭외 순위 1위가 되었다. 자,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안심, 몸을 안신 이렇게 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